좋아요, 구독. 네, 이제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자, 이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을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통통하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통통 이야기하시니까 제 살이 더 쪄 보이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죠. 자, 오늘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예. K컬처, 뭐 K 콘텐츠 관련 업종인 엔터 섹터와 관련된 이슈 자세히 조금 살펴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좀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한때 좀 홍역을 그렇죠. 조금 알았죠, 엔터주가. 자, 근데 특히 공연 사업 이런 데 큰 예. 타격을 받으면서 점점 하락 국면으로 치닫았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엔데믹 기조 고개를 좀 들면서 다시 이제 국내 물론 또 각국에서도 좀 빗장을 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특히 최근 엔터주 코스피 상승가 대비해서 더욱 높은 상승률을 좀 그렇죠. 보이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선은. 네네.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경제 구조를 통통하게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네. 일단 종목 하나에만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숲을 못 보는 거죠. 네. 결국 뭐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나무지만 어느 숲에 망그로브 숲에 나무가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네. 또 어떤지 대나무 숲, 버드나무 숲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엔터주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긴 어려운 구조적 환경이겠죠. 근데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공연 사업도 또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각국 간에 이제 문도 열리고 있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뭐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엔터와 관련된 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BTS만 하더라도 방탄소년단만 하더라도 아미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입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또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 상품성이 있는 그런 이 소속 연예인들을 또 포함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일종의 이 환경입니다. K 콘텐츠 열풍. 네. 이게 물론 뭐 이전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는 강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정말 한때는 우리가 동남아 정도 네. 또는 일본 정도 그렇죠. 또는 중국에 국한됐다면 네. 지금은 전 세계적이에요. 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남극 북극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구 곳곳에 왜냐하면 북극이면 뭐 펭귄들을 겨냥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네. 갑자기 또 몸이 얼어붙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파가 전달되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우리 관련된 산업이 꼭 가수를 또는 연예인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 영상, 드라마, 영화 이제는 OTT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나 네. 우리가 다 그랬던 것인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제 상품화 된다는 것이에요. K 콘텐츠가. 네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잘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 플랫폼이 견실하게 갖춰져 있느냐 네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이 한국 프로야구가 전체적으로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선수도 나가고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 뭐 도미니칸 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쌍방향으로 융합된 그런 우리가 수익 창출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박찬호 선수, 네. 예, 투머치 토크입니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 달랑 한 명. 그쵸. 그때는 정말 1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스포츠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폭이 굉장히 또 깊이가 또 두툼해졌다, 그렇죠. 두터워졌다. 그런 만큼 이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이제 앞서 그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좀 중요성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이 특히 엔터주들 최근 신인의 출격들도 대거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세대 걸그룹 대전이 조금 펼쳐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이 엔터주의 훈풍이 그만큼 불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좀 이겨내면서 엔터주 현 시점에 포트에 담아봐도 될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신중하실 수는 있는데 네네. 저는
뭐 이제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박을 노리죠. 네네. 하지만 엔터라는 것은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도 우리의 이익 추구, 수익 추구 목적에 부합될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고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이제 엔터 비즈니스 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먹구름이 거쳤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이 시스템이냐면 이제는 이제 3년, 5년, 심지어는 7년이 걸려서 하나의 유명 이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걸그룹이든지 보이그룹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여러 개씩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SM도 그렇고 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심지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모여서 하죠. 이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 우리의 이 제작 시스템 자체가 또는 이 발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됐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화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우리의 이 상품성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거죠. 그만큼 더 경쟁력이 있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출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출신을 가리지 않고 국적 불문하고 다양한 국가의 이제는 아티스트가 우리 시스템 속에서 네. 우리 이 엔터 팜 속에서 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네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들 이제는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뭐 우리가 에스파도 마찬가지고 네. 아이브도 그렇고 다 나옵니다. 네, 좋아하는 걸그룹들. 그렇죠. 뉴진스도 그렇고 이미 뭐 세븐틴이나 NCT는 뭐 이제는 좀 상당히 이 노련한 그룹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이 아티스트나 이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또 이야기가 설정이 돼요. 요즘에는 작가를 통해서 또는 전문적인 이 웹 영상을 찍는 감독들을 통해서 네네. 모든 하나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상품화가 되거든요. 그것 자체도 이제는 수익을 창출해. 우리가 왜 이제 굿즈라고 해서 뭐 옷이나 또는 뭐 텀블러나 커피를 마시는 네. 음료수를 마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에버랜드에 가보면 SM 가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할 때 보면 일종의 도시 전체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그렇죠. 그런 네네. 하나의 이 도시 전체를 일종의 테마파크화하는 그렇죠. 그런 수익을 새로운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거듭 강조합니다만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에서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한 5년 뒤에 더 성장할까. 이 시스템이 또 중동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유럽까지 또 더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특히 이제 유럽 시장으로는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블랙핑크가 이 프랑스에서 공연할 때 보면은 그게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거지만 이건 거의 블랙핑크의 단독 콘서트나 다름없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을 정 우리가 주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또 어제부터 오늘장까지 네. 좀 들썩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SM과 그렇죠. 하이브의 인수. 이게 바로 좀 카카오가 또 앞서 또 인수전에 들어온다면서 설왕설래가 좀 많았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가 좀 동참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조금 온 것 같은데 또 오늘장 SM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SM이 후끈 달아오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하이브나 또 카카오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또 엔터사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 언제 뛰어들까? 지금 SM을 사 말어?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YG는 어때? 뭐 JYP는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SM이 후끈 달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른바 서로 이제 먹이 경쟁에 뛰어든 사슬이 돼버린 것이죠. 일종의.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값이 뛰어오르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뛰어오를지 언제 빠질지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SM에 대한 이 서로 이
매수에 대한 혈안이 돼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른바 그동안 이 SM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은 이수만이죠. 창업주죠.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SM인데 그렇죠.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이수만 대주주의 사실상의 개인 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더 회사의 수익에 좀 더 본인의 몫을 챙기겠다는 그런 네네. 어떤 또 속셈이 있는 것일 테고, 반면에 이제 새로운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SM으로서는 카카오와 손잡고 뭔가 좀 더 확장성, 이 외연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담겨 있었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두 개 충돌한 거예요. 충돌한 가운데에서 이수만 대주주가 판단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차라리 나의 가능성과 나에 대한 예우가 더 분명한 자기가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 회사를 방시혁이라고 하는 백기사를 통해서 오히려 내 활로를 탈출구를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하이브의 이 방시혁 대주주는 왜 또 뛰어드냐면은 네. 이제는 우리가 BTS라고 하는 좋은 상품, 또 뉴진스라고 하는 상품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또 하이브도 새로운 시장을 좀 더 규모의 이 외연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SM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엑소와 방탄소년단이 같은 소속사예요. 네. 이 그렇게 얼마나 되는 또 거죠. 정말 이 멜랑꼴리해지는 부분 우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하이브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수만 대주주는 또 감정적인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앞으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이런 대형 기획사 쪽에서도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네. 그것은 새로 변하는 이 국면, 코로나 이후 국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의 결국 이제 덩치 키우기, 이 상황에서 하이브와 또 카카오의 또 이 장외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투자의 관점에서 그럼 YG, JYP 어떻게 해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대형화를 도모하는 쪽,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P, 인텔렉추얼 이 프로퍼티, 지식 재산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드라마 제작이 아닌, 영화 제작이 아닌 다른 쪽의 콘텐츠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계가 되어 있는 회사, 네네. 이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하이브가 제일 크잖아, 투자할게. 그다음에 SM이 또 합친되면서 카카오가 또 더 대형화된다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쪽이 아니라 어디 쪽에 더 내실이 있는가,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래 SM 경영권 분쟁 좀 더 네.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 연합, 그리고 또 현 경영진과 카카오, 아니면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측 등 이 복잡한 대결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향후에 앞으로 방향성을 좀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거에 따라서 관련 종목별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SM은 당분간 양쪽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SM 기존에 있던 이사진들은 적대적 M&A를, 하이브의 M&A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쪽으로의 또 유상증자도 지금 허용을 한 상태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수만 대주주 쪽에서는 또 소송을 걸 그런 또 기세예요.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SM은 당분간은 후끈 달아올 수밖에 없다, 네. 주가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이브일 거예요. 하이브는 SM의 이게 적대적 인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SM과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면 하이브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성자의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대형화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수가 불발된다면 기대감만 잔뜩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 또 상황 속에서 주식을 또 하이브 주식을 사모은 또 투자자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이건 뭐 당장의 결론 날 건 아닙니다만, 불발된다면 또 하이브나 SM의 주식이 또 동반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왜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가 또 적정한 시기에 차익 실현하고 빠지면 되겠지만 그 시점을 분간하기 어려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좀 그런 시점을 유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좋아요, 구독.